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중요 안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크라이나 군이 자유 러시아 군단인데 러시아 본토인 벨고로드 지역을 16km나 치고 들어갔다 라는 소식 어제 오늘 아침까지 연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댓글이나 이런 거 보셨겠지만 러시아군이 그 들어온 놈들 다 사살했다. 장갑 차고 사람이고 전부 사살하고 격파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댓글들 많이 보셨죠. 그 사람들은 친러주의자거나 아니면은 러시아나 중국 측 뭔가 공작을 하는 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상인들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왜 그들의 주장이 틀렸는지를 팩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가운데 그 자유 러시아 군단 우크라이나군이 다른 데로 와서 이번엔 두 군데를 또 동시에 치고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영상과 함께 공개를 했는데 완전히 러시아 지금 아비규환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진짜로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북부 발티해 지역에서 미국과 나토의 러시아 견제 또는 러시아 군사적 압박 이 행위가 어마어마하게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 공여 결정 직후 서방과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 핵심 이권 수역인 발트해에 전략자산들을 총집결시키고 러시아가 핵전쟁 위협으로 이를 맞받아쳤습니다. 미국이 B-1B 초음속 폭격기 2대를 발트해 러시아 영공 인근까지 접근시켰으며 러시아가 이에 대응해 수-27 전투기들을 발진시켜 대응했다고 러시아 국방작전센터가 현지 시각 5월 23일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전투기가 미군 전략폭격기의 영공 접근을 저지했으며 미군 폭격기는 기술을 돌려 돌아갔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공중대치는 지난 3월 20일 칼리닝그라드 인근에 있었던 공중대치에 이어 2달 만의 일입니다. 러시아 영공에 접근한 폭격기는 사건 직후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에 착륙했는데요. 오신트 소속들은 해당 폭격기들이 텍사스주 다이에스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28 폭격비행대 소속의 B-1B 2대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격기 전개는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압박 목적으로 실시됐는데요. 미국과 나토는 최근 발트 연안에 전략자산을 대폭 증강하고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달고 출항한 미국의 최신의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이 5월 24일 현재 덴마크 인근 해안에서 노르웨이 오슬로 입항을 앞두고 있고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불과 350km 떨어진 에스토니아 아마리 공군기지에는 제94 원정 전투비행대의 F-22A 전투기 12대가 전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폴란드 북부에는 나토 상설 함대 전력이 전개되었고 이 가운데 이탈리아 해군의 방공 호위함 카이오 두일리오함이 러시아 칼리닝그라드를 바로 마주보고 있는 폴란드 북부 그드니아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압박이 거세지자 러시아는 핵전쟁 위협을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23일 서방 세계 때문에 세계 핵종말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무기 지원의 파괴력이 커질수록 소위 핵종말로 불리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핵전쟁이 벌어지면 그 책임은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나토는 핵종말 시나리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판단이고 완전히 예측 못한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믿을 만한 것은 핵만 남은 러시아. 앞으로 이런 핵 공갈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네, B-1B 폭격기, 초음속 폭격기죠. 그 2대가 날아갔어요. 자, 그런데 이번 이 압박이 굉장히 규모가 크게 진행되고 있고 또 아주 상징적인 사진을 미국이 공개를 하면서 미국이 이번 대규모 군사적 압박의 의지가 바로 이 목표가 이거다.
제라드 포드, 미국의 최신의 항공모함이죠. 니미츠급 다음 차세대 항공모함인데 제라드 포드가 출항하면서 미국 국기 달고 한쪽에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달았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국기를 자세히 보면 여기에 나토 국기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토죠. 그리고 빅토리, 승리라는 이런 문구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승리하자라는 의지를 단 이 대형 기를 달고 출항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항공모함만 간 거냐? 아니죠. F-22 전투기가 러시아의 코앞인 에스토니아에 주둔했어요. F-22 12대가 주둔했고, 그 에스토니아 기지에는 이 F-22뿐만 아니고 미공군의 F-15 그리고 영국 공군의 유로파이터까지 같이 전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모스크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바로 타격할 수 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나토가 전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오슬로에 이 제라드 포드가 입항을 하고, 그리고 B-1B 폭격기가 바로 여기 칼리닝그라드가 여기죠. 이 리투아니아 아래 폴란드와 접경하고 있는 칼리닝그라드,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본토는 이만큼 떨어져 있지만 이 칼리닝그라드도 러시아예요. 왜냐? 러시아의 발트 함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과거 소련을 해체할 때 여기는 러시아로 남겨뒀어요. 왜? 발트로 진출을 하고 그들의 함대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칼리닝그라드, 러시아인데 이 바로 코앞까지 B-1B 폭격기를 진행을 시켰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또 이 칼리닝그라드에서 전투기가 출격해서 B-1B를 요격했고, B-1B는 이제 지금 현재는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 바로 또 옆에 있죠. 그리고 이 칼리닝그라드, 러시아의 발틱 함대 바로 코앞에 이탈리아 방공 호위함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코앞에서 자극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에스토니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바로 코앞이죠. 여기 F-22, F-15, 유로파이터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게 목표는 뭐냐?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임박하니까 이런 전력들을 여기다 들이밀면 최소한 러시아의 이 북부 지역의 공군 전력을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항공 전력 다 묶어 놓을 수 있죠. 왜냐? 여차하면 그냥 때려버려. 그러니까 전력들을 요격하고 견제할 러시아 공군의 전력들은 여기 남아 있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박하면 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이 폭격 임무나 제공 임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지금 못 가는 겁니다. 둘째, 아까 메드베데프가 핵 전쟁 위협을 지금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핵 전쟁 만약에 하면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여기가 모스크바예요. 모스크바 F-22로 B-1B 폭격기로 그냥 박살 내버릴 거니까 함부로 핵 전쟁 소리는 하지 마라. 그냥 재래식으로 힘 대 힘으로 싸워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대규모 군사적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임박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좀 이따가 또 알려드리겠지만 뭐 16km나 벨고로드 지역을 들어가고, 또 오늘은 두 군데 지역에서 벨고로드에서 다시 치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어지는 게 바로 아주 대규모 공세 전에 여러 가지 징후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F-16 전투기가 들어오고 나서 보다 확실한 전력을 가지고 때릴 거냐,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 때릴 거냐, 이제 이걸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심해야 되는데, F-16 들어오고 나면 뭐 확실하게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또 그때 또 라스푸티차, 가을 라스푸티차 또 와요. 그래서 지금 때리고 F-16 전투기 들어온 것은 나중에 후소로 더 밀고 들어가는 2차 공세, 크림반도라든지 돈바스의 완전 회복, 여기에 투입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나토가 나서서 러시아의 발을 확실하게 묶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의 중재로 극적으로 화해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란이 고위급 외교관을 사우디 주재 대사로 지명하면서 외교관계 정상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동 지역의 판이 완전히 새로 짜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이란 대사로 알리레자 에나예티 외무부 걸프 담당 국장을 지명하고, 사우디 측에 아그레망을 요청했다고 이란 주요 매체들이 현지 시각 5월 23일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2016년 1월 사우디의 수니파, 이란의 시아파 사이의 정파 갈등이 격화되며
국교 단절을 선언한 바 있는데요. 이후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해 사우디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양국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아 왔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가 숨진 서기 632년 이후 각각 수니파와 시아파의 거점으로 1000년 가까이 대립해 왔는데요. 여기에 양측이 스스로를 중동의 맹주로 자처하기 시작하면서 양국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관계를 깬 것이 중국이었는데요.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양측에게 모두 접근해 화해시키고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게 만들었는데요. 중동의 메이저 플레이어인 사우디와 이란이 모두 중국과 빠르게 밀착하며 관계를 정상화하기 시작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이 손을 잡아 범아랍 협력이 구체화되고 이를 중국이 컨트롤하는 형국이 만들어지면 세계 에너지 패권의 판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페트로 달러 체제로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하던 미국의 패권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아랍 각국이 단결하면서 역내 이스라엘의 고립도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예루살렘과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아랍 세계의 반유대주의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에런 데이비드 밀러 선임 연구원의 표현대로 빈 살만이 바이든의 뺨을 후려 갈긴 격인데요. 바이든의 외교적 실책이 100년가량 이어져온 미국의 패권을 근간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주장하지만 PC주의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맞죠. 좋은 말 하니까 말은 맞죠. 가스쿠지 기자가 암살되는데 그 암살 지령을 빈살만이 했으니까 빈살만은 살인자다. 그래서 빈살만은 나쁜 자다. 그래서 빈살만하고 협력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의 패권을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이 상황이 훌륭하나? 카스쿠지를 암살한 것에 대한 비난, 옳은 말이죠. 그렇지만은 지도자는 옳은 말만 하는 게 지도자는 아니죠. 국가의 이익이 되도록 정말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표정을 바꾸고 국가의 이익이 되도록 움직이고 그러면서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보존하고 수호하는 게 지도자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독일, 앙겔라 메르켈, 그리고 미국 바이든 그러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후과가 지금 중국이 중동을 지금 먹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하는 그 PC주의, 바른 말만 하는 거, 책임 못 지는 오직 좋은 말, 바른 말만 하는. 그러면서 책임 못 지는 좋은 말, 바른 말 하면서 좋은 행동, 바른 행동만 하면 모르는데 뒤로는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하는 이 좌파들, 그들의 이중 가면을 다 벗겨내고 그 좋은 말만 하는 그 책임 못 질 그런 자들을 절대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되는 국민의 현명한 시각을 가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현실적인, 좀 아파도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 국가가 국민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는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좌파는 안 돼요. 우크라이나군의 통제를 받는 자유 러시아 군단 병력이 벨고로드 지역을 공격해 단숨에 16km 거리를 진격하고 빠져나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는 이들을 완전히 소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지역이 자유 러시아 군단에 의해 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유 러시아 군단 병력이 지난 22일 점령했던 그라이보론 지역에서 철수하고 그라이보론 지역 동쪽의 다른 정착촌들을 공격해 2개 정착촌을 점령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24일 리포트했습니다. 자유 러시아 군단이 점령한 정착촌은 그라이보론에서 동쪽으로 각각 12km, 30km 떨어진 고르코프스키 정착촌과 사체티노프카 정착촌인데요. 자유 러시아 군단은 이번에도 러시아 국경 수비대와 연방보안국 병력을 가볍게 제압하고 두 정착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장갑 험비와 맥스프로 M랩 장갑차 그리고 노획한 BTR-82A로 무장한 자유 러시아 군단은 현지 시각으로 5월 23일 오후 전격적으로 국경을 넘어 고로콥스키와 사체티노프스카를 점령했는데요.
두 정착촌에서도 러시아 국경수비대와 연방보안국 병력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장비를 유기한 채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돈바스 반군 지도자 출신 이고르 거킨 성난 애국자 클럽 대표는 우크라이나군 전차와 장갑차 지원을 받는 게릴라들이 러시아 본토를 유린하고 있다라며 국방부와 벨고로드 주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성토했습니다. 자유러시아 군단의 이번 작전은 그라이보론 지역에 침투한 민족주의 세력을 모두 소탕하고 70여 명을 사살했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 직후에 나왔는데요. 자유러시아 군단은 러시아군 공습이 본격화되자 험비와 맥스프로 장갑차를 유기하고 우크라이나 영내로 도주한 뒤 전력을 재정비해 곧바로 다른 국경 정착촌을 타격했습니다. 이 같은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러시아계 부대들을 동원해 국경지역 여러 곳에서 치고 빠지는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시그널인데요. 국경 일대가 계속해서 소규모 무장병력에게 피탈되는 상황을 겪고 있는 러시아. 아무래도 조기 망국과 조기 패전의 선택지 중 하나를 빨리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2차 작전, 그러니까 그저께 있었던 16km 진격한 그 1차 작전 말고 2차 작전을 위해서 진격하고 있는 동영상 중 캡처한 겁니다. 뭐 험비하고 BMP-2 장갑차도 보이네요.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험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군 장비죠. 험비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시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또 첫 번째 16km 들어갔던 그 정착촌에서는 두 개 여단, 러시아군의 두 개 여단을 보내서 이제 반격에 나서니까 그냥 놔두고 싹 빠져버렸죠. 그래 알았어 우리 갈게 하고 도망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뭐 70여 명을 사살했다, 장비를 다 격파했다 라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자, 그래서 이 하르키우 쪽의 국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첫 1차 작전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16km 중심으로 밀고 들어갔고 2차 작전이 여기 두 군데를 동시 타격해서 이만큼씩 밀고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군은 여기다가 공수군 플러스 두 개 예단을 투입해가지고 밀어냈는데, 자, 여기 들어오니까 또 야 저쪽이야 이 산이 아니야 하고 뭐 또 옮겨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쪽에서 다시 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러시아군을 지금 갖고 놀고 있다. 완전히 그냥 뭐 가지고 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러시아군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계속 잽을 날리다가 쑥 치고 들어올 수 있죠.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군은 벨고로드를 점령하고 그걸 가지고 돈바스와 크림반도 교환 협상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게 몇 달 전입니다. 자, 이거 보면 야, 프리고진이 그렇게 예상하던데 이거 진짜로 벨고로드 치고 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군은 벨고로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북쪽에는 쿠르스크, 그리고 그 북쪽에는 브란스크, 여기도 안심하지 못하고 병력을 보내야 되는, 그리고 북쪽에서 지금 나토군이 항공모함, 폭격기, F-22 이런 것들을 보내서 계속 자극하고 있죠. 항공력을 이쪽으로 빼지 못하죠. 이런 상황을 계속 연출하다가 어느 순간 훅 치고 들어가는 건데, 자,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러시아가 이거 말이야 우리가 다 파괴시킨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제압했다니까 하고 공개한 사진인데, 이거 조금 이제 이 오신트 소지선들이 이게 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니 이게 뭐 왜 얘들이 지금 여기에 쑥 들어가 있냐, 여기 길도 아니고 이상한 공터 같은데 왜 여기 들어가 있냐, 두 대가 동시에. 그리고 한 대는 앞으로 빠지고 한 대는 뒤로 빠지고, 왜 뒤로 또 빠졌어? 뒤로 빽했냐? 그래서 놔두고 간 걸 끌고 와서 이렇게 연출시킨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70명을 사살했다. 그러면은 사살한 시신을 공개해야 되죠. 시신 공개를 6구를 했습니다. 자, 그 시신 사진은 여기다가 게재하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채널에 심각한 데미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잔인한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니까 6구를 보여줬는데 그 6구가 입고 있는 전투복이 이들이 입고 있는 전투복하고 달라요. 이들은 미국 스타일의 멀티캠이라고 하는 전투복을 입고 있었는데, 자유러시아 군단이, 그 시신들은 전형적인 우크라이나 일반 군인들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사살한 그 시신 사진 몇 장 가지고 와서 그거 보여주면서 우리 봐라 했잖아 라고 하는데, 제가 누차 지적하지만 러시아의 이 선전전 하는 이 요원들이 너무 세심하지 못하다. 합성을 해도 합성이 곧 들키고, 그리고 이거다라고 보여주는 게 너무 미숙하다. 시신을 보여줄 것 같으면 멀티캠 전투복 입은 시신을 보여줘야 아 이게 맞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아니 이 자유 러시아 군단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공격했다라고 보여준 자기네들의 동영상 입고 있는 이 전투복은 전부 미국 패턴의 멀티캠인데 우크라이나 일반 군복을 입고 있는 시신 보여주면서 걔들이야 라고 하니까 누가 믿어줍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입거 돌 뒤의 대한민국 좌파들하고 똑같은 입거 돌 뒤 좌파 전체주의자 러시아, 그들을 찬양하고 댓글 적고 있는 이 좌파 사이버 전사들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